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어제 자정 가까이 이어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부대 양해어 현행법 하에서 정부와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무안군의 공모 방식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3자 간 대화가 더 진전을 이루고 마무리 단계가 되었을 때쯤 정식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대안을 속도감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광주가 탈락한 것은 저도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광주가 AI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대안으로 국가 NPU 컴퓨팅 센터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5.18 묘지 참배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 시민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 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참회하고 5.18 묘지에 가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며 비판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투입되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내려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나들목까지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에 광주시의 부담이 50%에 이른다며 총 공사비 8천억여 원 가운데 광주시가 2,267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장성군 서산면의 한 물류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4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4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계엄군과 경찰에게 성폭력당한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긴 침묵 속에 살아야 했다며 5.18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식으로 묻는 첫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살 아동의 병원 치료를 거부해온 친모에 대해 광주지검이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해당 아동 친모의 친권 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의 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해당 아동은 친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해 치아 손상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법상 가족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에게 친권 상실 청구 권한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소송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가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전남의 한 공장에서 폐수 7,000리터가 유출됐지만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고를 종결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